네, 잠시 후 10시부터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대한 첫날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민주당이 전원 통과를 목표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뒤부터 인사청문회, 오늘 첫날 인사청문회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제 4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요. 일단은 오늘 청문회에서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 뭐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오늘 4분의 후보자 중에서 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가 일단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강선우 후보자하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정동영 후보자를 이제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강선우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갑질 의혹이라든지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가족과 관련된 기업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통일부의 어떤 명칭 변경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좀 정책 질의에 좀 집중되는 그런 인사청문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려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정책 질의도 같이 나오는 청문회의 모습을 좀 기대한다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좀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더더군다나 국가와 국민들의 삶과 연결되는 그 진두지휘할 장관 후보로서의 정책 검증 이거는 사실 지극히 당연합니다만은 그거만큼 더 중요한 게 과연 공직을 담당할 만한 그런 그 자격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능력과 함께 어떤 그 논리 본인의 어떤 부도덕성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은 국민 정서에 아주 민감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원 통과다 하는 게 민주당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면 진실로 본인의 뜻이라면 이건 청문회 결과는 하나만 합니다. 이거는 이 청문회 그 채택 여부 관계없이 이거는 밀어붙이면 되는 것이니까요. 어떤 그 브레이크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정말 한 명도 낙오 없이 초기에 어떤 그 개혁 동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전원 통과다라는 게 이 진실로 이재명 대통령 뜻이라면은 결과는 이거는 뻔합니다. 이건 하나만한데요. 만약에 그렇지가 않은 부분이 있다면은 이른바 민심과 야당의 목소리를 기울이는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이것은 오늘부터 시작될 일주일간의 어떤 청문회에 귀를 좀 기울여 보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은 강선우 후보의 어떤 갑질 논란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잠시 후에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도덕성 이런 것은 능력과는 별개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 자격이 되느냐 그런 문제에서 정책 검증과 본인의 어떤 인성 문제 공직자에서 자격 문제를 짚어보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도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그 대목이다. 저는 우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관련해서 검증을 위해서 야당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대부분의 후보자가 요구하는 자료 상당수를 제출을 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 총문회에서 후보자들은 소명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 지금 오늘 열리게 되는 배경훈, 정동영 후보자 청문회에서 증인이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민석 총리의 청문회 때도 관련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계속 나눴었던 것 같은데 상황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번 주에 어떤 슈퍼이크라는 게 지금 이제 장관들이 줄줄이 하루에 4개 평균 4개 정도의 어떤 청문회가 있는데 사실 국민들은 별 관심은 없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마나 통과될 텐데 이건 못하러 하느냐라는 이른바 청문회 무용론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 많이 봤던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이른바 자료도 없고 증인도 없고 거기다가 참고인도 없는 산무 청문회가 지금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김민석 총리의 청문회에 그대로 이게 연장전을 펼친 것이죠. 그리고 어떤 숱한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만 통과하면 된다. 장관 후보는 딱 하루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그때 그 시간에 그 야당 의원들의 어떤 검증 이것을 그냥
대략적으로 배추로 해서 월 450만 원 받았다. 이게 검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산무청문회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이 검증을 하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돗자리 깔아놓는 통과 의례로 청문회를 삼겠다 하는 그런 심산이 아니라면은 부디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분이 대한민국 국민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에 귀를 기울여 준다면은 뭐 꼭 몇 명 낙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최소한도 한 분 정도는 그거에 대한 그 국민 민심에 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미래를 위해서도 저는 굉장히 타당하고도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각에서 이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보시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맹탕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충분하게 이게 자료의 양을 가지고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 자료에서 충분하게 그걸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냈다면 그것을 맹탕이다라고 비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맹탕이라는 거 저는 뭐 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민주당과 다르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최소한 이 공직을 수행할 정도의 어떤 적격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 또는 그 공직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균형감 있게 말씀을 주셔야지 어떤 지극히 개인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그 개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 자료 제출 비율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자료 제출의 맹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과도한 정치적 공세를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이제 가장 주목이 되는 것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일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화면이 강선우 후보자의 청문회장이고요. 이제 잠시 후 저곳에서 이제 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이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잠시 뒤에 뭐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당장 이제 불거진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이 의혹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겁니까? 또 여러 가지라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저는 강선우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점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아직 청문회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아직 시작이 하기 전인 상황입니다만은 뭐 총선 비용을 누락됐다,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총선 비용 누락은 사실은 저도 지난 그 총선 때 충북 청주에서 공천을 받아 출마를 한 입장 그 경험으로 보면요. 총선 비용 누락은 이건 계속 그 앞으로의 이분이 정치 활동을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사실은 당선 취소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지금 그 사안이 얼마 정도 이게 중한지 이것을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소명 자료가 내지를 않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청문회 하루만 통과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김민석 총리 효과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대부분 자료를 안 날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것은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를 해도 내가 낼 그럴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그렇다면은 뭐하러 장관을 하시려고 합니까? 개인정보 그게 그렇게 꼭 보호해야 될 그럴 것 같으면은요 이미 본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것을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를 하고 투명하게 그래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려고 이분 국회의원 출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강서구에 출마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저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만은 뭐 부부 사이의 어떤 일이라든가 이런 지극히 국정운영과 관계가 없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다 개인정보보호법
얘기를 꺼내면서 자료 제출에 어떤 늑장을 피우거나 아예 거부를 한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특히 저는 강선우 후보자의 가장 큰 그 문제점으로요. 이 두 명의 보좌관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강선우 의원하고는 일을 도저히 못하는 상황 가서 대개 보좌관들은 또 거기에 299명 이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옆방 또는 다른 층 보좌관으로 이제 옮기거든요. 바로 그때 이 사람은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추적을 하면서 취업을 방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생계가 달린 문제일 뿐더러 이분들이 보좌관은 대개 이제 그 10년, 20년 그 안에서 이 의원을 바꿔가면서 보좌관을 이어갈 텐데요. 이런 식으로 내가 데리고 썼더니 이 사람 안 될 사람이다. 절대 보좌관 쓰지 마세요라고 해당 의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취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강선우 의원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 사람들을 대했다. 업무적으로 이 업무 능력이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되면은 쫓아다니면서까지 취업을 방해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뒤에 하는 걸로 봐서 이분은 인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말 생계를 위협하는 아주 고약한 직장 상사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관의 뭐 48명을 바꿨다. 아니다. 이건 중복이기 때문에 그 절반 26명이다. 뭐 이런 것은 사실은 이 부차적인 문제고요. 그 보좌관을 쫓아다니면서까지 취업을 방해했다. 이거는 저는 정말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제가 오랫동안 그 정치권을 취재를 하면서 이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사상 초유의 취업 방해죄도 성립되지 않느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선우 후보자가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공직 자격에 그 자격이 있느냐 저는 국민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의혹이라던가 뭐 자료 미제출과 관련된 부분들 오늘 이제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일단 후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확실하게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김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것부터 제가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두 가지 말씀을 우선적으로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총선 비용 누락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이걸 고발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선관위에서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선거 비용을 각 후보자로부터 보고를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사에서 이상이 없을 때 선거 비용을 보존하거나 또는 실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지금 이런 단계가 없이 지나왔다. 이미 총선이 끝난 지가 6개월이고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의혹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충분하게 답변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두 번째로 이 두 명의 보좌관이 강선우 후보자에게서 갑질을 당했다라고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한쪽의 일방적 주장을 마치 이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한쪽은 또 선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 저는 뭐 이 의혹 제기가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이다 아니다를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든 의혹 제기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말씀을 하셔야 된다. 지금 방금 전에 취업 방해를 쫓아다니면서 했다라고 하시면서 이거 그 어떤 이 형법상의 죄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이것이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한 건지 아니면 거꾸로 평판 조회를 해서 이분에 대해서 그 방에서 근무를 했었다는데 그 방에 있을 때 이분은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봤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수준이었다면 이것이 과연 취업 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차가 확실히 존재한다. 아마도 지금 이제 개회가 되는 것 같은데 예.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공방은 서로 각자 다른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느 쪽이 조금 더 타당한 설명을 하고 있는지 말씀 중에 보여주실 거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시각 국회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현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 방송에서 녹화 중계 및 유튜브 생중계와 SBS 방송사가 생중계할 예정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후보자 여성가족부 장관 강선우 인사청문 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일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오늘을 우리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단지 후보자 개인의 자격을 검증하는 자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자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따져 묻는 자리이며, 나아가서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 전체의 신뢰와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기로입니다. 특히 여성, 아동, 청소년 가족을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후보자의 철학과 태도는 곧 정부의 정책 방향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오늘 청문회는 단순한 인사검증을 넘어 향후 우리 사회의 복지와 양성평등 정책이 어떤 기준에서 추진될 것인지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미 언론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국민 앞에 진실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은 진정성과 정직함에서 나옵니다. 형식적인 답변이나 하루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모면성 발언으로는 결코 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후보자는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의 수많은 공직자들과 함께 일할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후보자의 말과 행동, 그 모든 결정 하나하나를 지켜볼 것입니다. 불신과 의혹을 안고는 진정한 협력과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이 자리는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눈과 귀 앞에서 공직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무게를 정면으로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자료 요구 중 개인정보 미동의로 제출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제출된 경우 후보자가 청문회에 답변하겠다는 이유 등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후보자의 청렴성, 도덕성 부분을 소명할 책임적인 핵심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따른 내실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청문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후보자 및 자료 제출 대상 기관은 아직 제출하지 못한 자료들을 서둘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제출이 곤란한 자료에 대해서는 청문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후보자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인사청문회에서 강순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솔직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질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후보자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당부사항을 고려하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오전에 국무위원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반을 들은 다음에 의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정인신문은 오후 보충 질의 때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를 받고 하시죠. 요거까지 하고 선서를 하고 하시도록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서하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 그러면 다들 의사진행 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시작이 안 되고 있네요. 예, 네, 예, 예, 예.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 먼저 하시고 의사진행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뒤에 의사 진행을 하죠. 요 선서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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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 위원들 들어오는 거 전혀 기다리지도 않으시고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장동으로 행정실장님이 가서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제 생각에는 이렇게 평가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지 마시고 저희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니까 먼저 알아서 기회를 인사청문회를 하실 거죠? 인사청문회를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실 거면 선서를 하시고 저기 의사진행 발언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아예 진행을 안 하실 거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자,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 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선서를 안 받겠습니까? 후보자 선서를 안 받고 아예 이 청문회를 무산시킬 겁니까? 발언하겠다는데 왜 회의 진행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의사 진행 발언은 제가 드린다 하잖아요. 후보자가 앞에 저리 와 있으면 후보자의 선서부터 들어야 되죠. 자, 의사 진행 발언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저렇게 나와 있으면 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우리가 청문회를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예, 의사 진행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선서라는 거는 후보자를 인정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선서를 듣고 제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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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의사 진행 발언 예, 잘 알겠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면 의사진행 발언이 많아서 청문회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의 판단은 후보자가 저렇게 나와 있으면 후보자의 예우 상황에서도 일단 선서를 받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후보자 선서하기 전에 후보자가 그걸 발언하셨다고 기껏해야 세 사람 있는 거고 세 사람 다 발언하셨다는 것도 제가 말했습니다. 발언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은 자유롭게 손을 들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가 저렇게 나와 있는데 선서도 안 받고 지금 이렇게 그 이전에 인사청문회는 다들 그렇게 제가 양해. 예,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후보자 이제 선서를 하려 했는데 지금 야당 위원들이 의사 진행 발언을 먼저 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 순서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장과의 지금 약간의 의견이 좀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글쎄요, 지금 야당 의원들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 의사진행 발언의 내용을 듣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예견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도 지금 후보자의 어떤 이 자격 자체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 이인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먼저 진행하기 위해서 후보자의 선서가 먼저 우선적으로 네네. 필요하고
그 이후에 의사진행 발언을 충분히 듣겠다라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용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것이 어떤 지금 인사청문회를 오늘 실시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상당히 좀 부적절한 진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일단 이인선 위원장께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늘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선서부터 받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정들이 오늘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선서부터가 지금 뭔가 수월하지 않은 상황인 것이고 지금 저희가 언뜻 듣기에도 고성이 계속 오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고성이 그야말로 지금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만의 고성인지 여야 같이 어떤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건지 지금 정확하게 들리지가 않아서 미리 예단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이인선 지금 그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대구가 지역구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야당 의원들이 선서하기 전에 진행 발언을 먼저 합시다. 이것도 지금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이게 여야가 위원장이 여당이고 야당 위원들이 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또는 야당이 위원장이면서 여당 위원들이 하면은 이 독단적인 진행에 브레이크를 미리 걸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저희들이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절에서 지금 현재 정치권들이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다. 저는 지금 보면서도 굉장히 속이 상하는데요. 아니 만약에 지금 드러나는 문제 선서가 먼저냐 의사 진행 발언이 먼저냐 이거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청문회 본래 취지하고는 사실 동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국민들께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신 국민들의 이 삼복더위에 또 더더군다나 이 스트레스 지수를 팍팍 올리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저렇게 시작부터 보여준다. 현재 정치권이 국민들께 왜 이 불신의 늪에 점점 빠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같은 저는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참 안타까움과 동시에 저 굉장히 아주 속이 상합니다. 저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선서를 듣고 의사진행 발언 또 100번 양보해서 좋다. 의사진행 발언을 그럼 짧게 해서 여당 2명, 야당 2명을 하고 그러면 선서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타협과 진행의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가 있을 텐데 정말로 이거는 국민들 시각에서 눈에 보면은 정말 아주 억장이 분통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라 제가 패널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답답함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나온 속보에 따르면은 일단은 정회가 선언됐습니다. 이 선서 진행 여부에 대한 이제 공방 때문으로 보이고요. 또 들어온 속보 지금 저희 취재진도 지금 실시간 상황을 계속 취재하고 있는데 야당 위원들이 노트북에 항의 피켓을 좀 붙여 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여당 위원들은 이거를 떼라고 또 요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위원장도 야당인데 야당 위원들이 뭔가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이례적입니다. 좀 그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속보 자막을 제가 보니까 예. 야당 의원님들이 본인 앞에 있는 노트북에 아마도 이 피켓을 지금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게시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후보자가 부적격자다라는 류의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도 전에 후보자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놓고 하는 듯한 이런 인사청문 방식은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해야 된다라고 아마 여당 의원들은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인선 위원장께서
야당 출신의 의원이십니다. 그렇다면 야당 출신의 의원들께서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협조해주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이제 잠시 정회 상태에 들어간 것 같고요. 예. 이 정회 상태가 뭐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지금 기대하시는 모습은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청문 말 그대로 묻고 답변을 듣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이 청문회 절차의 가장 기본적인 선서에서는 거짓됨 없이 진실만을 그 발언하겠다. 그리고 그 발언에 만약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해제를 받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을 텐데 그 시작조차도 못하게 야당 의원들이 지금 그 진행을 막아서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야당 의원들이 지금 그 노트북 앞에 붙여놓아 있는 이 항의 피켓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 붙였다 하더라도 시작하면서는 떼고 했던 과거의 다른 위원회에서의 전례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원만하게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잠시 보완 설명을 제가 짧게. 예. 지금 이제 야당 의원들이 항의로 저렇게 정의 사태까지 갔다. 이게 큰 틀에 봐서는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정말 이 노트북에 붙여 있는 이 문구 이런 것을 누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거 떼고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그 민주당 의원이겠죠. 그러니까 시작 자체는 아마 항의 자체는 저 피켓이 적절하지가 않으니까 떼고 시작합시다라고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 공방을 자세하게 듣지를 못한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즉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작 저 발단을 제기를 했다. 그래서 위원장도 지금 국민의힘 출신인데 뭐가 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지금 나온 그 마당인데요. 이 시작 자체, 이 발단은 그 피켓 띄고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면에서 어떤 누가 이 단초를 제공했는지 이거는 더 파악을 해보고 말씀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각 국회의 모습인데요. 오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인사청문회 장의 모습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의 발언과 진행이 있었는데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후보자 선서를 먼저 해야 하는지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의 요구와 공방이 있었고 야당 위원들이 청문회장에서 노트북에 항의 피켓을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트북 앞에 이제 이 항의 피켓을 부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피켓 내용은 이제 앞서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과 관련된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 위원들이 야당이 항의 피켓부터 떼라고 요구를 한 상황이고 관련해서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잠시 정회가 선언이 됐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도 전에 정회가 됐고 지금은 이제 여야 위원들이 퇴장을 한 상황인데 이제 이번 주에 인사청문회 계속해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또 과기부에서도 지금 오늘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이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과기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노트북에 이제 피켓을 붙였고 좀 관련해서도 조금 공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좀 산회가 선포가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사청문회 오늘부터 골든 위크고 많은 이제 관심들이 있는데 시작부터 지금 두 곳에서 뭔가 지금 시작부터 소홀하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다른 이제 청문회 이제 세 곳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이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역시 지금 산회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산회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정회하고 다른 거죠. 오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산회 아닙니까? 오늘 과기정통부가 지금 이제 좀 말씀 주신 것처럼 산회했다라면 과기정통부의 배경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회는 오늘 열리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그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인사청문 후보자들이 부족하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뭔가 이런 그 의혹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적절하지 않은 인사가 추천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주장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인사청문 절차 안에서 주장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노트북에다가 피켓으로 이미 그것을 낙인 지어놓고 전제해놓고 그리고 질문을 한다, 이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그 바라보시는 시각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단 국민들 앞에서 이 후보자가 공직을 맡을 만한 적격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 그 답변에 대해서 날카롭게 공격하고, 그래서 이 답변이 국민의 눈높이 또는 해명되지 않았음을 확실하게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으려는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 앞에 이렇게 야당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강한 투쟁의 모습이 아니라 이 사실상의 이 인사청문회를 포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켓팅을 통해서 우리의 주장을 다 했으니 이제 임명하든지 말든지 이것은 대통령의 몫이다. 그래서 만약에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또다시 투쟁하겠다, 이런 투쟁을 위한 그런 빌드업을 지금 오늘 야당이 인사청문 전략으로 들고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피켓을 들었을 때부터 이런 뭐 정회나 산회까지도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반발이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 상임위에서만 있은 일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개의 상임위, 오늘 4개 중에 다른 상임위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예. 다른 상임위 뭐 통일부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해양수산부 상임위 상황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맞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도 똑같은 상황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의힘의 인사청문 전략이다라고밖에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파행을 사실상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파행을 유도한 것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지으려고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국정의 발목 잡기를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저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좀 그 국민들께서 원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좀 아울러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진욱 전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파행을 유도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얘기는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파행을 해서 야당 국민의힘이 무엇을 얻을까요? 파행을 했으니 책임은 당신들 책임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어차피 강행할 거 아니냐. 그래서 책임은 그쪽 책임이지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파행을 유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피켓팅의 문제가 발단이 되면은요, 아마 뭐 5분 후가 됐든 10분 후가 됐든 정회를 하고 다시 들어와서 피켓팅을 때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예다 봅니다. 지금 저게 아마 뭐 잦은 사퇴하라 뭐 이런 그 내용이 들어 있을 걸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만은 저걸로 파행을 유도를 한다. 그리고 이걸로 정말 이 강선우 후보자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죠. 배우자 스톡옵션 논란, 고가시계 재산 신고 누락 논란, 물론 의혹입니다. 지금까지 이 드러난 거, 팩트로 드러난 것은 아직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네. 말씀드린 총선 비용 누락, 위장 전입 의혹, 여러 거기에다가 활용 점정이죠. 이른바 보좌관 자기 그 비서진 갑질 의혹, 이런 것들을 지금 낱낱이 정말 선고처럼 질의를 통해서 이게 드러나야 사실은 청문회에 임하는 야당으로서의 어떤 책무와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걸 파행으로 몰고 간다, 의도적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은 적절하지는 않다. 그리고 곧
정회가 끝난 다음에 아마 픽탱이 문제라면은 그것을 정정하고 복귀를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파행으로서 국민의힘에 얻을 이득, 뭐 계산 이런 것들은 이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도 그것은 참 저는 저 자체 지금 저 화면 자체에 이 의원들은 없고 관계자들 또 이 취재진들만 남아 취재진만 있습니다. 저렇게 있는 게 얼마나 지금 참 이 비참한 하나의 그 단면인지 제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한 장면으로 보는 것 같고요. 저러니까 국민들의 질타가 정치권의 불신이 땅에 떨어졌다 하는 얘기인데 이 정도의 불신이 더 커지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국정 동력 이것이 지금 많은 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 의지, 의도 이것은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이 성공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잘 못해야 우리가 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많은 국민들 오늘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는 슈퍼위크 중에서 가장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저 강선훈 후보자가 시작부터 저렇게 파행이다 하는 것은 뭐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여당의 국정 그 개혁 동력에도 이거는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조금만 이제 충분히 쉴 만큼 쉬었으니까요. 지금 저런 상태에서 바로 그 옆방에서 의원들은 또 나름대로 또 이 그 얘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 서로 뭐 적대시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취재를 해보면은 아이고 뭐 아까는 그랬는데 뭐 그랬다든지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아주 화가 날 정도로 또 여야 의원들은 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을 텐데 빨리 그만 이제 쉬었으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와서, 예, 여기까지 그러면 잠시 좀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지금 이 시각 그러면은 청문회장 모습 어떤지 다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의 진행이 방해되는 점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우선 국회법을 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을 반입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경우에 위원장이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장께서 회의 시작부터 저런 현수막이 저런 피켓이 붙여 있는데 아무런 제지도 않고 이렇게 회의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편파적인 진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청문회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라는 게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건데 아직 확인도 안 됐는데 벌써 후보자를 비방하는 이런 현수막을 붙여놓고 어떻게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 피켓을 치워야 저희는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강선우 후보자를 딱 타겟으로 해갖고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는데 아니 이게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송원석 원내대표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당직자를 폭행하신 분 아닙니까? 말로 한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폭행을 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못하고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으로 뽑아놓은 정당이 남의 당에 대해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고 지금 이렇게 피켓을 붙여놓고 청문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저희는 이런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네, 조은희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야당 간사 조은입니다. 민주당은 강선우 후보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에 대해서 증인 신청할 때 그게 드러났습니다. 쌍방울 쪼개기 후원 이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그때 간사께서는 여당 간사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똑같이 쌍방울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아서 쌍방울 증인은 안 된다. 두 번째로는 이 갑질 후보의 그 전 보좌관 증인 채택도 반대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면 영부인께서 하급 공무원에게
과일 사오라, 초밥 사오라 갑질했거든요. 그런데 이 강선우 후보도 보좌관들한테 비대 물새니까 고쳐라, 쓰레기 국회까지 가져와서 분리수거해라, 갑질한 거거든요. 대통령과 영부인의 갑질이, 쪼개기 후원과 갑질이 엮여져 있으니까 강선우 후보를 보호하는 것이 대통령 내외를 보호하는 것이라 지금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 국방위에서, 법사위에서, 심지어는 강선우 후보가 속해져 있는 복지위에서도 장관들 인사청문회 할 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료 찾았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본인이 피켓 이렇게 붙여놓고 장관 청문회를 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강선우 후보는 왜 여왕입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다 그렇게 여왕님 모시듯이 피켓 안 띄면 청문회 못하겠다고 합니까? 강선우 후보자 본인이 복지위원 시절에 복지부 장관 청문회 때 피켓 붙여놓고 청문회를 한 당사자입니다. 자, 이 보십시오. 이게 민주당이 계속 해오던 일인데 여당이 돼서 지금 의회도 장악하고 행정부도 장악하고 모든 것을 장악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강선우 후보자를 보호하라는 특명을 받은 건지, 청문회 장관 선서도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하고 앞으로 자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회의 진행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합니다. 다른 의사 진행 발언은 예. 의사 진행 발언을 했는데 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회법상 문제 안 되는 겁니까? 경고나 제기하셔야죠. 네. 예. 자, 우리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예. 말씀하신 사례에서도 국민의힘에서 다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제기를 해야 된다고. 예, 문제 제기를 했지만 계속 붙여서 했습니다. 내로남불 아니니까. 그게 내로남불하면 서로 상황이 달라지니까 일단 제가 생각에는 여러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금 맞이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선서부터 받고 그래 그다음 의사진행 발언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그런 그 간사간 회의하면서 될 것처럼 얘기하지 않은 겁니까? 위원장께서 간사들이 진행 발언, 의사 진행 발언하고 뗀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지금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사실 왜곡이 있으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예, 의사 진행 발언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 윤석열과 김건희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오늘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전문 대상은 강선우 후보입니다. 아니 조은희 의원이 김건희가 계속 아니죠. 조은희 의원이 계속 다른 얘기 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다가 내란 정당까지 지어놓고 또 이렇게 발목 잡기 하는 겁니까? 그리고 자, 예, 그만하시고요. 예, 그만하시고 오늘 청문회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 진행 발언, 의사 진행 발언 드리는데요. 지금 후보자 선서부터 받아야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후보자를 지금 제대로 장관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일단 검증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 지금부터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저런 불법 피켓팅을 떼게 할 수 있는 위원장님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께서는 이거 하시고 발언 시간을 받아서 진행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얘기는 그렇게 정확하게 전달된 건 아니고요. 자, 강선우 후보자께서는 지금 계속 이러면 안 하실 겁니까? 자, 강선우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네? 대란 정당?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4일 공직 후보자 강선우. 자, 이제 선서는 받았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서 좀 예. 서범수양 서영도가 무섭습니까?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자, 발언은 마이크를 주면 그 시간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주십시오. 예, 이 상황을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예. 자, 조은희 의원 자료 제출 말씀하시죠. 예, 야당 간사 서울 서쪽 앞 조은희 의원입니다. 갑질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십시오. 위원장님, 자료 제출이 이렇게 자료 제출을 겁내는 후보는 장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하신 자료만 유사한 자료는 이렇게 통폐합을 했어도요. 헤아린 게 230건인데 제출되지 않는 자료가 95건입니다. 그중 절반이 개인정보, 사생활 이유, 후보자 본인 자료도 안 낸 것들입니다. 검증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검증을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후보자 보좌진 대상 갑질 의혹이 터졌습니다. 쓰레기 정리, 변기 수리 지시에 이어 따돌림과 취업 방해 의혹까지 줄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의 리더십, 평소 약자를 대하는 자질과 태도를 검증하자는 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전직 보좌관을 불러서 검증하자는 것, 민주당이 단칼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적어도 자료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자료 요구도 있는데요. 인권위, 권익위, 감사원 진정 내역, 탄원 내역, 국민신고서 부조리 피신고 내역 왜 제출 거부합니까?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내역은 뭐가 캥겨서 못 준다고 합니까? 모두 후보자 본인이 개인정보 사유로 못 준다고 한 자료들입니다. 후보자 이해충돌 관련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국회 사무처에서 제출하고 회신받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심사 내역 3건 왜 못 줍니까? 이해충돌이 아니라면서요. 혹시 국회 사무처에서 이해충돌이라고 경고해서 무서워서 못 내는 겁니까? 후보자와 배우자가 취득한 엑셀 세라뷰틱스, AB원의 정확한 매수, 매도 시기, 증명자료, 배당소득 내역은 왜 못 줍니까?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미뤄둔 AB원 주식 배당수의 자료는 언제 줍니까? 소명 자료도 안 내놓으면서 뭘 청문회 때 소명하겠답니까? 보좌진 갑질 의혹이 거짓말로 들통나니까 청문회 때 하겠다 해놓고 자료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럴 거면 인사청문회법하고 국회 증언감정법은 왜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의도가 뻔히 눈에 보입니다. 주요 의혹에 대한 검증 자료 오늘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정리하면 위원회에서 인권위와 권익위, 감사원에 요구한 후보자 진정 탄원 피신고 내역, 고용노동부에 요구한 후보자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내역, 2022년과 2024년 진행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심사 내역, 후보자와 배우자가 취득했던 엑셀 세라뷰틱스, AB원 등 보유했던 주식의 정확한 매수, 매도 시기와 배당 소유 내역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후보자한테 당부해 주시고요. 후보자가 인사말 할 때 꼭 확답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후보자님 나중에 모두 발언할 때 그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예, 서명호 의원님. 다음에 서영교 의원입니다. 예. 아니요. 아니요, 제가 먼저 했습니다. 봐야지 뭐 안 보십니까? 예. 잠깐만요. 잠깐 순서를 좀 정합시다. 조은 의원 하셨고. 아까 조 의원님이 신청하실 때 같이 예. 서영교 의원님, 저 먼저 양보하실랍니까? 그럼 전진숙 의원님요? 예, 전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3분 내에 좀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 주세요. 예. 다시 수업해서 새로 리셋. 예.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조은희 의원께서 아까 중간에 많은 언론이 있는 상태에서 갑질 장관, 갑질 의원들이라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을 싸잡아서 표현했던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비상대책 회의할 때 조은희 의원께서 국민의힘도 계엄 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국민의힘을 내란법 정당으로 몰아서 해체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발상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태균 게이트가 그동안 숱하게 이야기하면서 조은희 의원 이야기가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가위에서 단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은 없고 조은희 의원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갑질 의원이라고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좀 받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1분만요. 1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요,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략인데 참 비겁합니다. 지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실드 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우리 당 주진우 의원이 공격수로 시시비비를 지적하니까 주진우 의원 메신저를 공격했는데 이것은 정말 구태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이 저는 아까 갑질 장관 후보자를 옹호하면 갑질 의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메신저에 대한 공격은 제가 그러면 하나하나씩 그럼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공격을 할까요? 그러면 강선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보복 상임위가 되는 겁니다. 제발 그런 구태는 당장 멈춰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만요. 전진수 1분 내로 예, 그 말씀해 주시고요. 예. 예. 하여튼 여기까지는 인신에 대한 얘기, 청문회 관련 얘기에 집중해 주시고 요거까지만 예. 예. 의원님이 구태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행위를 질문 자체를 구태라고 했으니까 신상과를 예. 전진수가 아까 1분밖에 안 썼어요. 1분 내로 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 예. 아까 1분밖에 안 썼어요. 조은희 우리 이 위원장님, 저희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인사청문회가 시작하기 이전에 저희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청문회를 방해할 의사를 가지고 진행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애곡하면서 전체 의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조은희 의원께서 사과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와 그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저희들 모두 민주당 의원들을 매도하겠다고 하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공식적인 발언이 마이크를 잡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 언론이 다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방에서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뜻을 애곡시켜서 저희들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예, 잠시만요. 아까 진행 요청했던 발언 순서부터 하겠습니다. 예, 서명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광갑의 서명옥 의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인사청문회를 시작도 하기 전에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비대 청소, 쓰레기 시부름 등 까도 나오는 무수한 갑질 의혹으로 인사검증 청문회가 아닌
갑질 확인 청문회로 변질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정말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인사검증 기능을 민정수석실로 원상복구해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관과 공직기관 비서관이 인사검증 역할을 맡아 비서실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인사검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즉 대통령께서도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받는 구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폭로 등 얼룩진 후보자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도대체 누가 추천을 했고 후보자는 어떠한 서류를 제출했고 특히 갑질 행위 관련하여 소명서들을 제출했는지 낱낱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을 언제 누구로부터 요청을 받았는지를 비롯해서 본인 서명이 날인된 정보 공개 동의서, 인사검증 신청서 등 임명 동의안 첨부 서류 일체를 금일 주 질의 종료 전까지 제출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은 후보자로부터 받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후보자 나중. 예, 모두 발언 때 해주시고요. 예, 아니 잠시만요. 최현일 의원님부터 먼저 손들었기 때문에 조금 후회하겠습니다. 예, 최현일 의원님, 예, 최현일 의원님 다음에 조금 기다려. 그다음 왔다 갔다 하니까 예, 물론 다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지금 기자회견장도 아니고 성토장도 아닙니다. 엄연한 인사청문회장입니다.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정책을 검증하고 또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는 자리입니다. 궁금하거나 만약에 따질 게 있으면 인신공격이 아니라 묻고 후보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듣고 그리고 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은희 간사께서 청문회 시작도 전에 사퇴하라, 또 그 전에 후보자를 모욕하는 피켓팅을 하고 청문회장을 정쟁장으로 만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청문회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어느 한 사람의 일생, 삶을 한두 가지 잣대로 재단할 수 있습니까? 여기 그렇게 다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청문회장에서 마련이 돼가지고 후보자의 정책 역량, 도덕성, 자질 등을 객관적으로 균형감 있게 소명하라고 마련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가족부. 그동안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숱하게 정치적 부침을 겪었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중요합니다. 인사검증을 넘어가지고 여가부가 청소년 가족부로 또 변화하고 존재 그 이유, 역할, 책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요. 청문회 시작도 전에 후보자를 공격하고 음해하고 사퇴를 요구하고 또 청문회장을 분위기를 흐트리는 피켓팅 바로 철거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네, 다음 의사진행 발언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정 선생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화 의원님. 예. 지금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의 진원지는 후보자와 함께 일했던 과거 동료입니다. 그분들이 엄청난 피해 위험을 감수하면서 직접 나서 언론에 제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과거 동료들에게 사과는커녕 법적 조치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보자들을 위축시키고 권력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겠다는 전형적인 2차 가해입니다. 때문에 후보자 법적 조치에 대한 사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후보자에게 사직 보좌진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면 그 고소장을 위원회에 오전까지 제출하도록 명시해 주십시오.
만약 하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보좌진들에게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좌진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1분 쓰셨는데요. 하여튼 예, 우리 후보자님 지금 잘 듣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 다음은 서영교 의원님, 예, 말씀해 주시죠. 먼저 다음 서범수 의원 하겠습니다. 예, 아니 저는 먼저 할까요? 예, 아까 손들은 순서대로. 예, 예. 근데 뭐 짧게 하시죠. 예.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먼저 하십시오.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여가부입니다. 여가부 장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여가부 폐지하자고 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성, 성평등, 그리고 가족, 아이들, 그리고 약자, 소수, 장애인, 노인, 이 사람들을 가장 잘 돌보고 대한민국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사람이 누구인가 충분히 검토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를 폐지하자 그럴 때 성평등, 가족, 청소년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가위는 내내 존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에서 또 여가위에서 하는데 내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단독이다, 속보다 나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 한두 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자료 제공 요구하시는데요. 그 자료 제공 제가 2가지 자료입니다. 이 2가지 자료를 보니까 이 2가지 자료에서 그동안 강선우, 김행, 김현숙의 자료 제출 비교를 봤습니다. 이게 여가부에서 만든 자료일 텐데요. 강선우 자료 제출률 87.1, 김행 28.5, 김현숙 38.2. 이 자료가 또 뭐 보는 눈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공동으로 요구한 자료는 거의 제출되었다라고 하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너 딱 걸렸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꼭 사퇴시킬 거야. 이거 왜 안 내나 저거 왜 안 내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강선우라고 하는 후보자가 어떤 여건 속에서 그러면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때 질의하다 나오겠지만 보좌진에 관한 이야기를 나오죠. 보좌진을 51명인가 채용했는데 46명 잘랐다 이런 보도 나옵니다. 이게 가능이나 한 얘기입니까? 제가 우리 여기 있는 제 보좌진 중에 인턴으로 뽑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인턴 뽑은 친구가 지금 6급입니다. 6급이면 이 국회에서 나온 이 자료로는 그 친구는 5번 면직된 겁니다. 5번 면직되고 제가 21대에 그 친구를 뽑았으니 22대에 오면서 또 면직입니다. 전부 다. 모든 보좌진이 배를 거쳐오면 다 면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친구는 6번인가 면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저에게 인턴으로 와서 6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46명 잘랐다? 그렇지 않습니다. 46명 면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명아. 제가 이 얘기합니다. 네, 충분히 말씀 주셨습니다. 자료 요구, 자료를 낸 게 없다면서요. 그럼 이 자료는 뭐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자료는 뭐예요? 자, 국회에서 줄때 46명 잘랐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인사청문회 하면서 말씀들 해주시고요. 지금은 예. 자, 지금은 의사 진행 발언을 이렇게 끝도 한도 없이 다 줄 수는 없고요. 하여튼 신청했는 다음에 서범수 의원님, 정춘생 의원님.
예, 정해됐었던 청문회가 보신 것처럼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선서를 했고요. 의사 진행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면 그때 현장 화면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제 두 분과 속행 이후에 의사 진행 발언 함께 보신 내용들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금 분위기, 현재까지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고구마 몇 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네요. 네, 아주 이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국민 여러분 저보다도 더 답답하실 텐데, 글쎄요, 참 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 청문위원들이 이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이쪽 그 민주당 의원들은 너무 이 과도한 자료 유출 아니냐. 그리고 그게 지금 46면 면직 의혹, 이게 자신의 인턴으로 뽑았는데 그 사람이 6번을 올라가서 지금 6급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6번을 면직을 한 게 아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강선우 의원 얘기를 했는데요. 다 비슷비슷한 얘기입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은 과도하다. 그리고 청문회를 진행할 지금 의지가 있는 거냐, 애초부터 파행을 기대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 비슷비슷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예, 국민의 의원들은 이 자체 강선우 후보자를 왜 그렇게 보호를 하려고 하느냐,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결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결국 보호하기 위해서 후보자를 저렇게 보호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몇 분들이 거의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 이것이 바로 이런 게 켜켜이 쌓이면서 정치권은 못 믿을 곳, 정치인들은 정말 이 신뢰지수에서 최하위의 그 집단, 이런 게 자연스럽게 쌓였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이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정치권의 말석에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정말 우리 그 정치권이 여야 할 거 없이 정말 태풍급으로 이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되겠구나. 바로 저런 거 하나하나. 그리고 의원들을 제가 특정인을 지목한 건 아닙니다만은 안 해도 될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똑같은 바로 직전에 한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이 얘기를 하는데, 과연 저렇게 카메라가 없어도 이 중계 카메라가 없어도 저런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 정말 이 국민 여러분께 얼굴 하나, 자기 얘기 하나를 더 결국은 자기 홍보의 그런 내용이다라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이 안타까움을 넘어서 참 자괴감이 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청문회가 왜 생겼는지 취지를 알면은요, 저런 그 본인의 어떤 그 홍보 관련된 내용 저거 안 해도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건 여야 할 거 없이 똑같이 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그런 그 정말 의혹들을 파헤치는 청문회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아주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거의 비슷한 얘기를 되풀이하는 그런 거로서 다시 한번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의 추락하는 그런 그 장면을 보게 돼서 정말 저는 크게 지금 실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여야의 팽팽한 뭐 기싸움이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여야의 자세가 조금 더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지금 국민들께서 이 광경을 이 귀중한 시간에 지켜보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담당하게 될 어떤 공직 후보자가 어떤 정도의 자질과 자격을 가지고 지금 인사청문회에 나섰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이걸 지켜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야 의원들께서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의문점들, 또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본 질의에서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질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어필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텐데, 지금 의사 진행 발언이라는 걸 가지고 사실상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지금 의사진행 발언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사진행을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자료 요구에 대한 부분은 뭐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일단
기본적으로 사퇴하라는 말을 국민의힘의 야당 의원들은 먼저 그것을 얘기하고 시작하시는데 그렇게 규정 지어 놓는다면 오늘의 인사청문회는 필요 없는 게 아닐까요? 오히려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후보자가 소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할 것인데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좀 전에 처음 이제 이 의사 진행이 이렇게 진행되게 된 발단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이 노트북 앞에 피켓이 있는데 그 피켓은 갑질왕 강선우 아웃 이런 후보자 비방 피켓이고 심지어는 강선우 후보자의 이름으로 삼행시까지 지어서 피켓을 앞에다가 세워놨습니다. 그것도 조은희 국민의힘 간사님 책상 앞에 이렇게 세워져 있던데 이런 상태에서 과연 진행이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바로 민주당에서도 맞불 피켓을 또 거기다가 설치를 했잖아요. 이것은 이 위원회가 지금 인사청문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자는 쪽으로 지금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서 전 정말 답답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서영교 의원께서 역대 이 장관 인사청문회 어떤 자료 제출 비율 이것을 말씀 주셨는데 보니까 강선우 후보자에게 많은 부분이 제출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의원들의 공통 질문에 대한 자료 제출률을 보면 한 80%대가 나오고 있고 이 앞에 있었던 역대 후보자 두 분은 20%대, 30%대의 답변을 제출했다. 이런 얘기들을 놓고 보면 지금 여야가 공방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후보자에게 더 많은 효과적인 질문을 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방을 위한 공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이 지금 여가위의 인사청문 진행 모습을 보면 여야의 어떤 이 불신 또 정쟁 그리고 이 상호 어떤 프레임을 규정짓고자 하는 이 현 주소를 낱낱하게 민낯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저도 좀 자괴감도 좀 들고 좀 부끄러운 측면도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 모두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여야의 자세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고 자료 제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선 정리해보자면 자료 어쨌든 내놓지 않는데 어떻게 청문회 진행하냐. 오전까지 필요한 요구한 자료들 계속해서 후보자에게 제출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자료 배출 비율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 했던 그 비율보다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어쨌든 그렇죠? 이러한 상황이 반복 공전한다고 해야 될까요? 공회전한다고 봐야 될까요? 예.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저 청문회에 국민은 없다. 청문위원들 물론 여당 소속, 야당 소속 의원들의 어떤 공방 말씀드렸다시피 글쎄요 제가 너무 나간 발언인지 몰라도 만약에 이 TV 중계 카메라가 싹 철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렇게 의원들이 이 강하게 마치 국민들께 나는 이렇게 잘 싸우고 있다 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안 보일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 정도로 정말 이 청문회의 곁가지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자료 관련해서는 아까 이 시작할 때 조은희 간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중복되는 거 다 빼놓고 그것을 다 하나로 한다 하더라도 약 250-60개 정도에서 제출을 아직 단 한 자가 안 온 게 90여 개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20-30%의 제출률인데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아까 서영교 의원은 80% 얘기를 한 것 같고 조은희 간사는 지금 250여 건 중에서 90몇 개가 안 왔다 하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이게 이 자체가 이 괴리, 이 간극이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저는 그 뒤에 나온 그 얘기를 더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질 의혹의 정점이 뭡니까? 두 전직 보좌관 제가 아까 잠시만요. 서두에 대변인님 잠시만요. 지금 청문회장에서 강선우 후보자의 모두 발언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 모습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파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는데 지금 자료 제출을 그동안에 했는데 안 왔습니까? 발언이 아니고 자료 제출 여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30초만 쓰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한 1분만 쓰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4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청한 자료 가운데 예, 저희가 후보자 및 후보자 배우자 모두 외환들의 발언이 신고 진행이 되는 줄 그리고 알고 재직 현장을 국회의원 연결했는데 재직 아직 의사 진행 발언 사적 요구가 좀 더 이해관계 있어서요. 신고 내역과 본격적인 제출 모두 내역에 발언 대한 진행 심사 그리고 후보자 및 배우자 질의가 시작되면은 또 다시 저희가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말씀을 제가 좀 끊었었는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오늘은 뭐 어차피 저 파행성 청문회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다 이해를 합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시작한 지 청문회가 10시에 시작을 합니다만 지금 11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1시간 넘게 청문회에서 강선우 후보자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선서할 때 외에는 없었죠. 나오질 없습니다. 예. 예, 정말 갈수록 이게 이 폭염 삼복더위에 정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얘기를 제가 당 정치권의 대변인이라는 말석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말 정도로 답답한데요. 이 보좌관 갑질 의혹 제가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아까 그 얘기가 했죠. 고소를 했습니까? 그러면 그 고소한 거 그 자료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오전 이까지 제출을 하길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이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이 보좌관의 취업까지 방해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재로서는 뭐 진실 팩트 체크를 하는데 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 보좌관 측 주장을 그대로 하면은 제가 아까 쫓아와서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만은 그게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제가 가고 싶어 하는 그 의원실에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이 사람은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먼저 얘기를 했다라는 게 그대로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쫓아가기까지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것을 고발을 했으면은 그게 자료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제출을 해달라 하는 얘기를 모 의원이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거 그것이 갑질이냐 아니냐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자료 증거로 봤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을 한 건데요. 그것이 제출을 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글쎄요. 강선우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나오네요. 저희가 여기서 모두 발언 함께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선우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낙원으로 이끈다라는 하태환 작가의 책 한 구절을 떠올리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지켜내고 사랑하고 함께 해온 것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더 좋은 곳, 더 따뜻한 국가로 이끈다 믿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그 낙원의 문지기이자 길잡이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은 우리가 지켜내고 사랑하고 함께 해온 것들을 무너뜨리고 혐오하도록 하고 싸우도록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도록 회복할 수 없도록 그리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명운 자체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통합해내고 반목을 조정하는 일이 주된 업무인 부처가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 즉 대한민국 존립의 근간을 맡고 있는 부처입니다. 우리 여성가족부는 300여 명의 인원과 국가 예산의 0.26%라는 작은 어깨로 이 크나큰 짐을 감당하며 버텨내고 있습니다. 상처가 많아 더 따뜻해지는 사람들이 있듯 여성가족부 또한 부처의 높은 파도가 닥칠 때마다 적당한 진동으로 조절하며 참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이처럼 작은 몸집으로 큰 파도에 부딪히느라
부처에 상처가 많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래서 더 따뜻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걷는 길을 더 너르게, 더 다양하게, 더 촘촘하게 만들어 국민들께서 더 안전하게, 더 평등하게, 더 존중받으시며 멀리까지 날개를 마음껏 펼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리하려면 새롭게 거듭나야만 하는 시대적 소명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졌다 생각합니다. 종종 한참을 걷다 보면 내가 이 길에,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되묻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확대 개편이라는 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치지 않고 걸을 것입니다. 아주 자주 국민께 이 방향이 맞는지,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쭙고 경청하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평등과 함께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이 자라는 만큼 대한민국이 빛나길 꿈꿉니다.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가 확대되고 종국에는 성별 임금 격차가 사라지도록, 더 많은 의사결정을 특정 성이 기울어진 채 진행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되감기를 하며 한 걸음, 두 걸음씩 부지런히 나아가겠습니다. 성폭력의 상처가 피해자인 나를 이 세상뿐 아니라 내 삶에서 밀어낼 때 그 저지선과 방어선이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체로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지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비추겠습니다. 국민께서 여성가족부가 내 곁을 비우지 않았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제도로, 예산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증명해내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빈곤과 청소년 10년의 기록이라는 책은 누군가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전망이 얼마나 성기고 낡았는지를,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촘촘하고 매끈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몰랐다면 알아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고, 알게 된다면 외면해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의 단면입니다. 국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행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외면하지 않기 위해 법과 제도, 예산이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럽고 이 세상도 거칠기 한이 없다고 느낄 아이들에게 여성가족부가 장막을 걷어주고 귀히 여기며 대한민국의 단단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나를 안아주고 당당하게 행복해도 되고 혼자 걷는 연습을 조금은 늦게 해도 되는 내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 원래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쉼이 곧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크고 작은 경계들을 허물고 메우겠습니다. 한부모 가족도, 조손 가족도, 부모님이 많이 바쁘신 가족도, 그렇지 아니한 가족도 돌봄의 공백을 최대한 느끼시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써 뒤적이지 않아도 행정의 문턱을 없애 국민께서 국가가 내 곁에 편하게 넉넉하게 있음을 실감하실 수 있도록 정비하고 또 정비하겠습니다. 지킬 수 있었던 귀한 생명들을 돌봄 공백으로 떠나보내지 않고 제대로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을 더 나은,
더 예측 가능한 내일로 만드는 그 자리에 서 있고 싶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하루가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음을 명심하고 기민하고도 묵묵하게 일하겠습니다. 국민께서 지켜내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순간, 여성가족부가 그 뒤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과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늘 헌신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위해 애써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자료의 항목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의원님들이 그 의사진행 발언 내지는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특히나 이제 본인이 동의해야 되는 부분, 권익위, 감사원, 인권위, 뭐 관세청 이런 부분들을 동의를 못 해주셨다면 빨리 동의를 해서 그 검증 자료가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일단 자료 제출을 대부분 지금 오전 중으로 지금 원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준비하는 팀들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후보자 본인이 동의해야 되는 부분은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 이 질의를 시작할 텐데 주로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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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후보자는 그 자료를 지금 방금 메모를 다 했는데 그거를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 리스트를 보고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청하신 자료가 감사원, 인권위, 그리고 대법원 관세청, 건강보험관리공단, 또 주식 관련한 거래 내역 등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검토를 하고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조금 전에 이제 도우미 관련 그 부분도 있었는데, 자료 제출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이게 청문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자료가 와야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본인 동의 안 하신 부분은 빨리 동의를 해서 자료가 오도록 해주실 수 있죠?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예, 가사 도우미 그 계약 관련도 하실 수가 있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네. 뭐 어떤 거요? 출입국 관리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네, 모두 말씀 주셨던 예. 모든 예. 자료는 예.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의원님들은 아니 뭐 두개 잡으세요. 네, 보세요. 아니 갑자기 왜 갑자기 그래요? 네, 갑자기 하시는 게 그게 안한 거지, 안한 거지. 예, 자, 의원님들 이 청문회 이외 얘기는 하시지 말고요. 제가 위원장으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자료 요출을 오전 중으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후보자께서는 그 항목을 가지고 그 자료 요출에 강선우 여가부 최선을 장관 다해서 후보자의 그 인사청문회 항목에 모두 대한 발언 답변을 듣고 해주셔야 왔습니다. 됩니다. 자료 제출 등과 관련해서 최대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고요. 그에 앞서서 모두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번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강선우 후보자가 지금 이제 그 여성가족부에 대한 그 장관 후보자로서 오늘 인사청문회 자리에 섰는데 그에 대한 소회 부분보다는 이제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입장을 그 모두 발언에 많이 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시키려고 했던 부분 또 폐지가 안 돼서 사실상 기능이 유야무야 정지되었었던 그런 지난 3년의 시간을 보낸 여성가족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어떤 방향성에 대한 제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강선우 후보자가 상당히 이 감성적으로 그 모두 발언을 썼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따뜻함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품어 안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여러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뭐 시대적 소명이 주어졌고 행정의 크고 작은 경계들을 허물고 메울 것이다.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들으셨습니까? 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 이른바 이제 사회적 약자 옆에 항상 국가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드리겠다, 이런 얘기가 일단 저는 특징 있게 봤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성을 비롯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을 보듬고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게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일 텐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갑질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갑질 의혹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게. 잠시만요. 지금 이제 질의가 시작돼서요. 여기 질의 지금 첫 질문 검증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민주당 무엇보다도 그 백승아 책임의 의원입니다. 무게가 막중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3주간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어떤 소외를 느끼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3주간 여성가족부 관련된 업무뿐만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프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부족했던 점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명되신 이후에 이런 과도한 의혹 제기로 인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좀 사실과 다르거나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인상을 받은 것들이 있어서요. 어제 한 언론에서 후보자 가족들이 위장 전입을 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위장 전입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네, 그럼 어떤 상황이었나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가족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세상을 천천히 살아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광화문에 가족 전체가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1대 총선 이후로 저희 지역구인 강서갑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여러 번의 전환기가 있었고 격동기가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곧바로 모두를 강서로 옮기는 것이 저희 아이에겐 굉장히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배우자 또한 광화문 근처에서 회사를 다닙니다. 그래서 아이가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 있고 본인이 익숙한 환경에서 조금씩 강서로 적응할 수 있도록 광화문 집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며칠간은 광화문에 있고 그리고 며칠간은 강서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왔다 갔다 할 때는 배우자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아이가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십니다. 주 거주지는 강서로 주소를 두었고요. 그리고 실거주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광화문에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적어내는 과정에서 실거주 그리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그 두 가지가 다르게 나감으로써 그런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발달장애 자녀분 돌보면서 처해졌던 상황 때문에 벌어진 오해 같습니다.
저도 일하면서 제가 세 아이 엄마인데요. 저도 일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내가 충분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후보자께서도 이 자리에 계신 누구보다도 가족이나 뭐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애틋함 또 고마움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후보자께서 지명 첫날 사랑하는 국민께 내일은 나아질 거야 라는 희망을 드리고 그 희망을 정책이라는 확신으로 바꿔내겠다 이렇게 소감을 밝히셨는데 혹시 후보자께서 직접 작성하셨나요? 네, 소감문도 그렇고 오늘 네. 모두 발언 말씀도 마찬가지고 제가 진심을 담아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저는 이 사랑, 또 희망, 확신 이런 단어가 마치 가족에게 말하는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께 후보자의 가치와 철학, 또 정책이라는 확신으로 바꿔내겠다는 의지로 보였는데요. 후보자님께서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에 아동, 장애인 돌봄 등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 위해서 다양한 노력, 또 실질적인 성과를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2년에 후보자님께서 여야 의원 전원에게 직접 손편지를 보내서 발달장애 참사 대책 마련 특위 출범을 요구하는 결의안 참여를 요청하셨죠? 네, 그렇겠습니다. 예, 이때 무려 178명의 여야 의원께서 참여한 이 결의안은 21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원님이 발의해서 참여한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 유일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결의안이 어떤 내용이었고 또 후보자께 어떤 의미였는지 직접 말씀해 주시기 당시 제가 이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결의안을 발의했을 때가 22년도였습니다. 발의 시점쯤 해서 5년 동안 발달장애인을 살해한 부모의 숫자 그리고 본인도 삶을 등진 숫자가 언론 보도된 것만 해도 30여 건이 넘었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것이 어렵고 힘들겠다라고 짐작되는 것보다 더 거칠고 아픕니다. 관련해서 이 돌봄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국가가 책임을 지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는 방법이 실태조사이고 그래서 돌봄 국가 책임제 그리고 실태조사 등을 담은 결의안이었습니다. 당시 여야 의원님들께 손편지를 한 장 한 장 써드렸고 그리고 그 결과로 마음을 모아주셔서 198명이라는 공동 발의 숫자를 얻어낼 수 있었고 그리고 수정하지 않고 원안 그대로 채택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잘 살피고 그리고 관련된 일들을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서범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서범수입니다. 우리 장관 후보자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모두 발언 1페이지에 보시면 하태환 작가의 한 구절,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낙원으로 이끈다. 그런데 과연 갑질로 면직된 보좌진은 이렇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갑질로 인한 면직으로 이끈다. 뭐 이런 문구로 바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쭙고 경청하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후보자께서는 여전히 청문위원 자격으로 오신 겁니까? 아니면 후보자 자격으로 오신 겁니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자, 그런 건 그렇고요. 7월 10 오늘까지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다 내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후보자님?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원에서 활동한 위원은 딱 한 명입니다. 그죠? 장관 후보자가 내정된 사람 중에. 그렇다고 알고 강선우 있습니다. 후보자죠. 그래서 그 위원장을 포함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50여 명이고 그중에 현역 위원이 22명입니다. 당초에 국정기획에 출범할 때는 사실은 국정기획위원회 가면 장차관으로 입각하기 어려울 거다. 왜냐? 한 두 달이라는 짧은 기일에 주요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도중에 사퇴해버리면 여러 가지 업무 공백 내지는 업무의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 50여 명의 내노라 하는 50여 명의 기획위원 중에서도 특히 22명의 현역 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지명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업무 능력 또는 전문 지식이 출중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사권자의 눈에 띄는 다른 출중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사실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을 때만 해도 민주당에서조차 아닌데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 전문가들도 우리 후보자의 여성 정책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과연 어떻느냐, 우리 후보자는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성 관련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당 내에서 지적해 주신 그런 뼈아픈 지적들은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여러 위원님들께 더 여쭙고 더 공부하고 그리고 현장과 더 소통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 나갔다는 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PT 사진 한번 보십시오. 아니요, 다음. 이거 보시면 기억나시나요? 2023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단식 투쟁 현장을 찾아서 후보자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알뜰살뜰히 보살피는 사진입니다. 동그라미 안에 그 까만옷 입으신 분이 누군지를 아시죠? 후보자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것을 볼 때 후보자가 여성 그리고 가족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성평등 가족부의 학대 등 해난 해결의 능력자로서 기대되어 임명되었기보다는 인사권자의 대통령의 신기 경호의 달인으로서 픽된 보훈 인사 또는 측근 인사의 전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물론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시는 시각은 충분히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예. 저 당시 상황을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위원님? 시간이 없어서 잠시만 나중에. 게다가 최근에 갑질 의혹이 많이 발생을 하고 갑질의 대명사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는데요. 갑질 의혹도 있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허위로 판명이 나고 그리고 제보 보좌관에게 2명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입틀막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2명의 보좌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실 겁니까? 한 적 없습니다, 위원님. 하겠다고 예고를 하셨거든요. 안 하셨? 하겠다고 예고한 적도 없습니다, 없어요. 위원님. 그렇는가요? 나중에 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저는 그런 발언을 한 이런 적이 걸 보면 후보자가 전형적인 약강형이 아니냐.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즉 권력에 복종하고 약자를 착취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과연 이런 후보자님 여성가족부의 가장 큰 역할이 뭐라고 보십니까? 여성가족부가 하는 업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그런데 통합적으로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약자의 근익 보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동의합니다, 네. 위원님. 그런데 이런 약강의 인물이 과연 사회적 약자의 근익 보장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을지 참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관련해서 나오는 의혹들에 관해서는 제가 청문회를 진행하는 중에 더 소상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봅니다. 위원님께서 주시고 계신 그런 우려하는 점들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의사진행 발언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감사원 권익위 인권위 관련 우리 후보자께서 개인정보 제공에 미동의를 해서 자료 제출을 안 한 게 많습니다. 이게 갑질의 대명사가 된 분이 이런 부분을 발견하고 보니 결국은 이걸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 추측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자료 제출 거부가 아니고 인사청문의 거부나 다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 제출을 언제까지 해 주실 겁니까? 그리고 이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 인사청문회 다음 인사청문회가 그대로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서범수 의원님, 말씀 주셨던 그 자료 관련해서는 이미 모두 발언 이후에 저의 입장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그 목록을 검토해서 최대한 제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